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규칙을 바꿔서라도 셧다운을 끝내라고 압박했고 백악관은 야당인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끊기고 수도 워싱턴 DC의 공공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은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 경신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 35일을 넘어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인 36일째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Day 35 of the Democrat government shutdown. The Democrats' obstructionism will break the record for the longest government shutdown in American history. 트럼프 대통령은 무제한 토론 방식인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낮추라며 여당인 공화당의 정면 돌파를 촉구했습니다. 마치 핵 폭발처럼 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의미에서 핵 옵션으로 불리는 이 방식을 써서라도 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정책들을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셧다운이 최장 기록을 쓰게 되면서 야당을 향한 시선도 따갑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역시 사태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돌리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nd he's saying the hell with you. I need you to be my hostage for political purposes because I don't want to provide health care for the American people. 국민들이 정치권에 등을 돌리면서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율은 연일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민들이 1년 중 가장 많은 이동을 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3주 앞두고 항공과 교통 분야는 셧다운이라는 어두운 터널 안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기능정지 셧다운 사태가 현지 시간 5일이면 최장 기록에 접어듭니다. 셧다운 여파로 미국의 하늘길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공항을 찾은 여행객 줄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려면 3, 4시간은 기본, 많게는 대여섯 시간도 기다려야 합니다. Last night was really bad. I was here like 8 p.m. and it was a long line. It was thousands of people around here all the way outside for really long lines. 현재 13,000명가량의 항공 관제사가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 셧다운 영향으로 관제사 부족 현상이 심해진 데다 근무 인력에 피로가 쌓여 결근하거나 휴가 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헬로윈부터 사흘간 항공기가 16,000편 넘게 지연됐고 약 900편이 결항했습니다. 이에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건 아니라지만 항공관제 시스템의 위험도가 현저히 커졌다고 했습니다.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내탓 공방 중입니다. We're all angry about this because we're sick of what they're doing. They're using the American people as pawns, as leverage. That under Republican control of the House, the Senate, and the presidency, the country is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현지 시간 5일이 지나면 역대 최장 기록인 35일을 뛰어넘습니다. 셧다운 여파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도 전면 중단될 뻔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일단 비상기금을 사용해 이번 달 운영을 일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뉴욕시장을 뽑는 미니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첫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네, 이번 미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뉴욕시장 선거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30대 인도계 무슬림 조란 맘다니가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후보 앤드루 쿠오모를 꺾을 걸로 보입니다. It is time now for a new day in our politics, and it is an honor and a privilege to be a part of a movement that has fought every single day to bring that day forward. 맘다니 후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당내에서도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맘다니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면 뉴욕에서 첫 무슬림 시장이 탄생합니다.
주지사를 뽑는 버지니아와 뉴저지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버지니아에선 민주당 후보가 우세했고 뉴저지에선 양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버지니아는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으로 인한 무급휴직 여파가 표심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에선 지난 대선 때 비교적 선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운이 이번에도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네, 전국 단위 선거는 아니지만 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엿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9개월에 대한 유권자 평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유대인 혐오자인이 입증된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유대인은 모두 멍청한 사람이라고 독서를 알렸고요. 버지니아, 뉴저지주 유권자에겐 공화당을 찍어야 에너지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초조한 지 셧다운을 끝내지 않으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공화당을 압박했습니다. 뉴욕과 버지니아, 뉴저지 모두 우리 시간으로 정오 이후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는 출범 이후에 관세로 이 전 세계를 흔들어 왔습니다. 자, 이 관세 정책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서 미 연방 대법원의 첫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지금 분위기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봤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거라고 낙관론을 폈습니다. The president must have the emergency authority to utilize tariffs. Look at what President Trump has been able to do with the leverage and the power of tariffs. He's been able to sign peace deals all over the world and end global conflicts and literally save lives. He's been able to bring in trillions of dollars of investments into our country. 백악관은 만약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해도 대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호 관세 대신 대통령 권한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해 품목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에 지출하는 선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최장 기록을 넘어설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연말에 지출하는 선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대출업체 랜딩트리는 현재와 같은 관세 수준이 작년에 그대로 적용됐을 경우 소비자 한 사람이 선물 지출에 $132, 약 19만 원을 더 썼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오는 5일이 지나면 최장 기록인 35일을 넘게 됩니다.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보조금 지급은 중단됐습니다. 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이 끊기며 푸드뱅크에는 무료 식량을 지급받기 위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And so, the need is continuing to increase, while at the same time you're seeing less food coming in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nd now we're seeing that's compounded by the SNAP benefits. 셧다운 초기만 해도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이제 저소득층의 밥상 민심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스냅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자신은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어 스냅 지급을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이 중단되기 직전 위대한 개츠비를 주제로 한 헬로윈 파티를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리조트에서 작은 파티 한 번 한다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주제로 파티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